안녕하세요. 예. 자, 저번 주 일요일 날은 특강 들으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자, 날씨가 오늘도 30도 안 되죠. 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추운 날이죠. 오늘 추운 날이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자, 오늘은 이제 5주차 수업이고요. 자, 오늘은 도시개발법 싹 마무리 짓고 그리고 정비법 쭉 들어가 있습니다. 자, 확인학습 문제 먼저 맞춰보고 본 수업 들어가죠. 자, 우리 저번 주에는 이제 기반시설 연동제 싹 정리했고요. 자, 1번에 자, 광역시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해서 틀린 것은 저희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신개발지 새로 개발하니까 기반시설이 필요한 곳에 의무적으로 정하죠. 그래서 3번 질문. 자, 광역시장은 국토법의 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곳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수가 없다가 아니고 의무적으로 정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곳은 신개발지 의무적으로 정. 자, 요게 우리 작년 시험 문제죠. 그래서 3번 그대로 정답이고요. 그 다음 2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해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역시 작년 문제입니다. 자, 1번에 대도시장은 직접 개발구역 지정할 수 없고 당연히 틀렸죠. 자, 우리 시도지사와 대도시장이 원칙적인 지정권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도시장은 직접 지정할 수가 있죠. 또 이번에 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2개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칠 때는 면적이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개발구역 지정한다. 자, 2개 이상의 도에 걸친다. 이때는 도지사가 협의해서 정합니다. 협의해서 누가 정할지 협의해서 정할 자를 정하고요. 그 협의가 안 되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죠. 3번이 정답. 천재지변으로 긴급히 개발이 필요하면 국토부 장관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 지진 나왔고 긴급하게 개발이 필요하더라. 이때는 국토부 장관. 또 4번에 개발구역의 총 면적 10,000제곱미터 미만이면 2개 이상의 시행주구로 분할해서 할 수 있다. 자, 우리 분할해서 할 때도 최소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래서 10,000제곱미터 미만이면은 이거는 분할할 수가 없죠. 또 5번에 자연녹지 지역에서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은 허용 안 된다. 우리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 이런 지역들 땅값 싼 것 미성숙지라고 하죠. 이 미성숙지는 땅값 오르기 전에 먼저 구역을 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3번 자, 개발구역 지정에 관해서 틀린 것은 자, 이거는 2번 자연녹지 지역의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0,000제곱미터가 아니고 10,000제곱미터 주상자생 1만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합니다. 그 다음 4번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해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또 재정론 문제 29회 때 자, 국가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1기, 2기, 3기 신도시 다 국가가 개발하죠. 국가가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고요. 또 이번에 철도공사는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할 때만 시행자가 된다. 자, 29회 때 이거 다 속아 넘어간 거죠. 철도공사가 아니고 철도시설공단 아주 그럴듯하게 바꿔놨어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역세권 개발할 때만 시행자 됩니다. 3번에 지정권자는 시행자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내 착수 안 하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자, 요게 시행자 변경 사유 핵심. 그래서 2년 내 착수 안 하면 이때는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3번이 정답. 4번에 토지 소유자 개발구역 지정해 주세요. 제한할 때는 면적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2,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고요. 또 5번에 지자체는 조성 토지의 분양을 주택법에 따른 건설 회사에게 대행시킬 수 없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자체 같은 공공이 개발할 때는 공공이 다 해먹으면 민간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업의 일부를 민간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죠. 그 다음 5번 조합에 관해서 틀린 것은 이 조합은 전부한지 방식으로 개발사업 할 때 시행자 되고요. 4번 지금 보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각각의 동의. 자, 이 분수는 맞게 줬는데 뭐가 틀렸냐? 국공유지를 제외. 자, 요게 틀렸죠. 그러니까 요새는 분수 갖고 장난치는 게 아니고 다른 거 갖고 자꾸 장난쳐요. 그래서 국공유지 포함해서 면적 산정하죠. 그래서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6번
수용 방식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에 관해서 옳은 것은 1번에 지자체가 시행자일 때 토지사원 채권 발행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이 토지사원 채권은 시행자 발행할 수가 있죠. 언제? 토지 소유자 원하면 발행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원하면 지자체든 뭐든 시행자는 발행할 수가 있고요. 또 이번에 지자체인 시행자 수용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해야 된다. 자,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 이 수용 요건은 민간 시행자. 그래서 지자체는 공공이니까 요건 갖출 필요가 없고요. 3번에 시행자는 조성 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그 대금, 요거를 선수금이라고 그러죠. 선수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없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요 전부든 일부든 분양대금 미리 받을 수가 있는 것을 선수금. 4번은 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 공급할 때는 그 가격을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가 있다. 4번이 정답. 학교나 폐기물 처리사 이런 공공시설 용지는 더 싸게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가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5번에 시행자는 지자체에게 개발구역 전해가 아니고 전체, 뭘 전해요?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 원용지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가 있죠. 원, 형, 지 세 글자. 너무 그 에어컨 너무 이렇게 낮추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제가 무슨 시베리아인도 아니고 선풍기만 짱짱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선풍기만 짱짱하면 괜찮은데 근데 너무 더우면 죽어갖고 사람이. 자, 오늘은 98페이지 보겠습니다. 98페이지 요약집. 4절에 환지 방식에 관한 사업 시행 저 이어서 보고요. 우리 환지 방식은 땅값이 비싸고 수용이 안 되니까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아갖고 공사합니다. 공사 끝나면 새로 개발된 토지로 다시 교환해 주는 방식. 그래서 이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시행자 환지 계획. 자, 요거부터 작성하고요. 환지 계획이 작년, 재작년, 그작년 지금 계속 기출입니다. 계속 3년 연속 물어보고 있는 우리 환지 방식에서 핵심이죠. 환지 계획이다 하면은 풀어갖고 얘기하면 토지의 교환 계획. 토지 교환에 관한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무슨 토지하고 무슨 토지를 바꿔주는 거냐? 개발 사업하기 전에 종전의 토지하고 나중에 개발 사업으로 조성될 토지. 이 종전 토지하고 새로 만들어질 땅 어떻게 소유자에게 합리적으로 교환해 줄지 시행자 환지 계획부터 작성을 하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환지 계획의 작성. 시행자는 개발 사업의 전부든 일부든 환지 방식으로 진행하려면 환지 계획부터 작성합니다. 그래서 전부 환지로 하든 일부 환지로 하든 하여튼 환지 방식은 환지 계획부터 작성하고요. 자, 옆 페이지. 그 내용 보면은 1번에 환지 설계. 자, 이 토지 교환을 하나씩 설계 나간다. 이게 환지 계획의 핵심 내용이죠. 토지 교환을 설계해요. 그래서 옆에 그림에 보듯이 개발 사업하기 전에 농지나 산지 저 시골 무슨 면 토지구획 정리 안 돼 있어갖고 토지가 지 맘대로 생겼어요. 10번 토지까지 있다 가정하고요. 자, 여기 이제 개발구역 중에서 개발 사업합니다. 비교적 소규모로 하니까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아갖고 환지 방식으로 사업해요. 자, 이 공사, 형질 변경, 구획 정리. 이 공사해가지고 이 농지나 산지를 건물 지을 수 있는 반듯반듯한 땅 대지로 개발. 원래 도시적이니까 행정구역은 동으로 바뀌고요. 토지구역이 정리가 되었고 이제 반듯반듯한 대지가 개발이 되죠. 10번 토지까지 있다 가정하고요. 그러면 공사하기 전에 토지에 대해서 나중에 공사 후에 새 토지로 교환을 해주는데 가급적이면은 종전 토지 그 자리에 맞춰갖고 교환받을 새 토지를 정해주죠. 그래서 면 1번 토지는 동 1번지, 면 2번 토지는 동 2번지, 면 3번 토지는 동 3번지. 자, 이런 식으로 4번, 5번 쭉 해갖고 10번 토지까지 공사하기 전에 토지에 대해서 공사 후 몇 번 토지로 교환해 줄지 하나씩 설계해 나가는 거. 이거를 환지 설계. 토지 교환을 설계한다라고 하고요. 환지 설계에 따라서 동 1번지부터 10번 토지까지는 종전 토지 대신 토지 소유자에게 새로 교환해 줄 땅, 교환해 줄 땅이다. 그래서 이거를 환지라고 하고요. 면 1번 토지부터 10번 토지까지는 교환 대상이 되는 땅, 종전 토지, 청산 대상 토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흔 토지이고 이거는 새 토지. 그리고 동 10번지 이하부터는 환지를 정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환지하지 않고 남겨두는 땅, 그거를 다 통칭해가지고 일단 보류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동 10번지 이하부터는 환지를 정하지 않고 남겨둔다. 그래서 보류해두는 땅, 보류지.
그리고 보류지 중에서 사실 우리 공사하려면은 돈이 많이 필요해요. 이걸 토지 소유자, 조합원이 공사비 다 내야 된다. 그럼 부담이 커지니까 이 공사비에 충당해서 팔아먹을 땅, 그거를 따로 떼놓는 것을 채비지라고 그러죠. 채비지. 그래서 이 보류지 안에 다시 채비지라는 게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보류지, 채비지 개념들 나오는데, 자, 이 중에서 뭐가 더 넓은 거냐? 보류지. 일단 환지가 아니면 다 일단 보류지라고 하고요. 이 보류지 중에서 공사비에 충당할 땅, 그거를 채비지.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 그대로 환지 계획의 내용이 되죠. 그럼 9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자, 1번의 환지 설계. 환지 설계에 따라서 2번 필지별 환지 명세. 요거는 이제 새 토지의 명세. 3번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의 명세. 그거는 흔토지, 종전 토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2번하고 3번 그 두 개가 작년에 정답 지문입니다. 필지별 환지 명세,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이런 것들이 이제 환지 계획의 내용. 또 4번에 채비자와 보류 정했으면은 그 명세. 또 5번 입체환지 한다. 입체환지는 토지를 토지로 주는 게 아니고 건물로 줍니다. 입체적인 건물, 아파트로 주니까 입체환지. 입체환지 할 때는 그 입체환지하게 한 건물의 명세. 자, 이런 것들이 환지 계획의 내용이 되고요. 밑에 보면 작성 기준. 적응 환지가 원칙이다. 그래서 시행자가 환지 계획 작성할 때는 대원칙 적응 환지가 되도록 작성합니다. 저환지라고 할 때는 종전 토지와 환지의 7가지를 고려하죠.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그래서 악을 졌다 갖고 위, 지, 면, 토, 수, 이, 환. 자, 7개 고려해갖고 합리적으로 환지를 정해줘라. 즉 종전 토지에 새 토지에 환지 줄 때는 가급적이면은 그 위치에 그 면적으로 비슷한 환경으로 맞춰갖고 가급적 종전 토지하고 똑같이 맞춰갖고 환지를 줘라. 이게 저환지고요. 저환지의 반대가 되는 말을 비환지한다 그래요. 비환지. 그래서 비환지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여기서 비환지 할 때 비자는 날비자 쓴다 그러죠. 날로 갖고 엄한 데다 환지 주는 거고를 비환지. 그럼 면 1번 토지의 소유자 A에게 동 1번지를 환지로 줬다. 그 자리에 딱 맞춰줬으니까 이거는 저환지, 제자리 환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A한테도 여기 가서 환지 받아라. 원래 받을 위치에서 붕 날라갖고 환지 줬으니까 이거를 비환지. 비환지 하면은 토지 소유자 왜 이상한 데 환지 줍니까? 반발해갖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환지, 비환지는 원칙 금지, 저환지인데, 자, 이 중에서도 앞에 거 3개, 요거 3개 고려해갖고 환지 주는 방식을 면적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면적식은 이름대로 면적을 똑같이 맞춰주는 방식. 그다음 뒤에 거 4개, 요거 고려해서 환지 주면은 평가식. 그럼 평가시에요. 요거는 토지를 평가하면 그게 가격이 되죠. 가격을 똑같이 맞춰주는 방식을 평가식. 저환지도 면적식, 평가식 2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원칙이냐? 면적식이 아니고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는 저환지다라고 하죠. 이 면적, 농지 1000평을 대지 1000평으로 맞춰줄 수가 없어요. 농지하고 대지는 똑같은 땅이 아니니까 면적을 맞춰주는 게 아니고 가격을 맞춰주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는 저환지가 되죠. 그래서 하루 이번에 작성 기준. 자, 저환지란 종전 토지와 환지의 위치, 거기서부터 앞글자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자, 수리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되죠. 수질이 아니고 수리. 그 논에다 물대는 물의 이용. 그리고 이용사항 환경, 위지, 면토, 수, 이, 환. 자, 7개 고려하고 합리적으로 환지를 정해주는 것을 저환지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 이번에 환지 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환지 계획의 기준 밑줄. 환지 계획 기준은 바로 밑에 국토부령 또 하나 국토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이러면 틀려.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국토부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국토부령은 법령이에요. 도시개발법 시행 규칙. 환지 계획은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국토부령,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 기준을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게 공법 통틀어갖고 딱 2번 나옵니다.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설치 기준 딱 2개만 국토부령으로 정하고요. 나머지 기준은 다 국토부 장관이 정해주죠. 그 환지 계획의 기준, 그 국토부령에서 정하는데 그게 27회 때도 기출, 29회 때도 기출, 아주 잘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박스의 기억번 환지 방식. 자, 환지 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A번의 평면 환지, 그게 원칙이죠.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또 하나 토지로 이전. 그럼 토지를 토지로 바꿔주니까 그게 원칙적 의미에서 환지, 평면 환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입체환지는 환지 전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물 동그라미. 구분 건물은 구분 소유하는 건물, 뭐 아파트 같은 건물로 이전해 준다. 그러면 토지를 입체적인 건물로 바꿔주니까 그거를 입체환지. 그래서 평면환지, 입체환지 두 가지가 있고요. 평면, 입체. 그 두 개 딱 비워놓고 가로에 들어갈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게 27의 때 기준. 그럼 평면, 입체 이거 찾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 충분히 찾을 수가 있죠. 또 니은번의 환지 설계는 평가식 동그라미 평가식. 자, 그리고 개발사업 시행 전후 토지의 가격에 비례해서 환지를 결정한다. 가격을 맞춰주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되 환지 지정으로 인한 토지 동등이 경미할 때는 예외적으로 면적식을 적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면적식은 예외,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고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줄 밑에 보면 입체환지 시행 그렇죠? 입체환지 할 때는 반드시 무슨 식이냐? 평가식 동그라미 평가식을 적용합니다. 그럼 입체환지는 토지를 건물로 준다고 그랬죠? 이때는 면적을 똑같이 맞춰줄 수가 없어요. 가격을 맞춰주는 무조건 평가식으로 합니다. 그럼 디귿번에 환지 설계할 때 적용하는 토지나 건물의 가격, 이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 인가시를 기준 거다 그렇죠? 환지계획 인가시가 기준이고 이후에는 변경할 수도 없으며 거기서 딱 끊습니다. 거기까지. 자, 그게 29회 때 정답 지문이에요. 그래서 평가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 최초 환지계획 인가시가 기준. 요거를 환지계획 인가 신청시가 기준 그러면 안 돼요. 인가시가 기준이 되고 이후에는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이 가격이 바뀌면은 평가식으로 환지 설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지계획 인가시가 기준이다. 그 다음 박스 밑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3번 가격. 그럼 평가식이니까 이 가격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요게 핵심. 거기 종전 토지는 원래 있는 땅이니까 공시지가의 감정가 다 나와 있죠. 그런데 나중에 조성될 토지 환지. 자, 환지는 환지계획 작성할 때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나중에 공사 끝나가지고 만들어질 땅. 그래서 나중에 조성될 토지 환지의 가격 이거를 너무 높게 잡으면은 토지 소유자의 부담이 확 늘어나요. 그래서 평가식에서는 환지의 가격 이거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게 핵심입니다. 저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개발구역의 조성 토지 거기서 조성 토지는 환지예요. 환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갖고 결정 거기다 붙여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갖고 결정한다. 거기다 후 하되 딱 끊고요. 그에 앞서갖고 감정평가업자가 평가 거기다가는 선 평가하게 한다. 그래서 이 법조문 자체가 선후가 헷갈리게 또 써 있으니까 잘 바꿔 주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친 후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다. 이러면 틀려요. 뭐부터 먼저 하는 거냐? 감정평가부터 하고 그게 너무 비싼 건 아닌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까지 거쳐갖고 공정하게 결정을 하죠. 그래서 감정평가 먼저 하고요. 다음 페이지 또 넘겨보시면 자, 바로 3번의 면적식 환지의 기준. 이 면적식은 원칙은 아닌데 자, 예외적으로 면적식으로 환지할 수도 있고요. 이때는 또 중요한 개념 토지 부담률이라는 게 나오게 되죠. 토지 부담률. 자, 이것도 20회 이후에 3번이나 단독 기출. 그래서 토지 부담률은 이름대로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위해서 부담하는 비율. 부담한다는 게 내놔야 된다. 그죠? 토지 소유자가 내놓는 비율이다. 그래서 요거를 학문적으로는 감보율. 보류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감소시키는 비율, 감보율이라고 하고요. 자, 토지 부담률은 원칙 50%입니다. 50. 그럼 토지 부담률 50%다. 이 말은 종전 토지에 환지 줄 때 면적 50% 줄여갖고 환지 준다. 아주 50%는 토지 소유자 개발 사업을 위해서 부담한다. 그 얘기죠. 자, 예를 들어 갖고 종전의 토지가 1000제곱미터. 자, 이거 면적식으로 환지해요. 면적식으로 환지 줄 때 1000제곱미터 다 주는 게 아니고 500제곱미터만 환지를 준다. 그죠? 나머지 500제곱미터는 토지 소유자 개발 사업을 위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500제곱미터는 환지를 주지 않고 남겨두니까 뭐가 돼요? 보류지. 그래서 보류지, 공공설 용지 같은 보류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한 비율로 감소시켜 갖고 환지 주는 것을 감보율 또는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고요. 그럼 토지 소유자 반 줄여 갖고 환지 줬어요. 엄청난 손해를 보겠네요. 면적은 반으로 줄였어도 땅값은 수십 배가 오르니까 토지 소유자는 얼마든지 개발이익이 남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위에 그 떠나면 1번 산정 시행자는 몇 줄?
자, 면적식으로 환지계획 수립할 때는 환지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위해서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 부담하는 비율이니까 그거를 토지 부담률을 산정해야 된다. 그럼 일단 토지 부담률 누가 정한대요? 시행자, 지정권자가 정한다. 그러면 틀려. 지정권자 아니고 시행자 산정하는데 그 밑에 지 맘대로 정하면 안 되니까 기준. 그 환지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 또는 50%를 초과할 수 없다. 딱은 구요. 그래서 50% 초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원칙은 몇 프로냐? 50%. 그런데 다만 그 밑에 지정권자 인정. 지정권자 인정하면 60 또는 60%까지 할 수가 있고 또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이 동의. 그 3분의 2 이상이 동의. 동의하면은 60% 초과. 60% 초과해서 정할 수도 있다. 그 예외가 또 두 개요. 그래서 토지 부담률은 원칙은 50, 지정권자 인정하면 60,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를 초과할 수 있다. 그게 종전에는 전원이 동의할 때 60% 초과할 수 있다 그랬는데 3분의 2 이상이 동의 완화시켜주고 아직 한 번 안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것만 갖고도 딱 물어볼 수가 있죠. 그 다음 밑에 산식, 공식 나옵니다. 그 공식에 따른 계산 문제가 27회 때 기출. 간단하죠. 공식만 살짝 외워주면 돼요. 공식만 외워주면 거기다 대입해갖고 산수하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집 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밑으로 갑니다. 바로 4번 작성 기준의 특례. 그럼 저환지 그 중에서도 평가식이 원칙이다 그랬는데 이런 저환지의 특례들이 또 쫙 나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 거답 있죠. 토지 소유자가 신청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나 일부의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환지를 지정하지 않는 것을 환지 부지정 할 수가 있는데 다만 해당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으면 그 동의, 그 임차권자의 동의, 밑줄 별표. 임차권자 동의 반드시 받아야 된다. 얘 25회 때도 정답, 27회 때도 정답, 계속 정답. 그러면 종전 토지의 원칙은 7개 고려해갖고 새 토지 환지를 정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환지를 정해주는 게 원칙. 근데 토지 소유자가 저는 돈이 급해갖고 땅 안 받고 돈 받고 나갈게요. 신청할 수 있죠. 토지 소유자 신청하거나 동의하면은 종전 토지의 새 토지 환지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얼마든지 환지 부지정 가능하고요. 근데 이때 종전 토지에 임대차가 있어요. 임차권. 그럼 임차권이 있었는데 환지 부지정했다. 그럼 임차권 어떻게 돼요? 소멸하죠. 자, 임차권의 설정 근거가 토지. 근데 토지가 없어지면은 권리도 소멸하죠. 그래서 환지 부정하면은 임차권 소멸해요. 자, 임차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부당하게 소멸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누구의 동의까지 필수? 임차권자 동의까지 필수입니다. 그러면 임차권자 동의 안 해주면 환지 부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임차권자 동의 받아갖고 환지 부지정하고요. 그럼 임차권자도 동의해서 환지 부지정했어요. 땅 안 주고 끝나는 게 아니죠. 종전 토지 가격을 계산해서 돈으로 줘요. 그 돈을 청산금으로 계산해 준다라고 하는데 원래 이 청산이라는 것은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돈으로 계산. 그런데 나는 돈이 급해갖고 환지 부지정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사업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돈 주면 이 환지 부지정 신청한 이유가 없죠. 그래서 환지 부지정일 때는 청산금을 사전에 먼저 계산해갖고 교부할 수 있는 예외가 되죠. 청산금을 사전에 결정해서 교부할 수가 있다. 그럼 돈을 미리 내줬으니까 이 환지 부지정 토지 소유자한테는 미리 이제 토지 사용하지 말고 나가세요 할 수가 있죠. 나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하면서? 환지 예정지 정하면서 환지 부지정 토지 소유자는 당신은 환지가 없으니까 나가세요.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도 있죠. 괜히 얘기했다 싶어요. 아무튼 좀 이따 예정지 나오면 또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합니다. 증환지하고 감환지. 자, 오늘 과소토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라고 하고요. 이 과소토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데 우리 과소토지는 이름대로 면적이 너무나 작아가지고 뭐 할 수 없는 땅이냐.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땅. 건물 못 짓는 쓸모없는 쓰레기 땅. 그거를 과소토지. 우리 개발 사업은 뭐 하려고요? 농지나 산지를 공사해서 대지로 개발. 다시 교환받는 게 환지. 그런데 환지 받는 땅의 면적이 너무나 좁아가지고 건물을 못 짓는다. 이거는 대지로서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과소토지 쓸모없는 땅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자 취하는 조치고요. 이 과소토지의 기준은 우리 건축법에서 배웠던 대지 분할 제한 면적, 그 미만인 땅을 과소토지다라고 하죠. 그럼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주거지역은 60, 사업, 공업 150, 녹지 200, 나머지 60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상업지역이라고 그래요. 상업지역의 대지 분할 제한 면적 150. 요 150 미만이면은 과소토지.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A가 원치 환지받을 면적이 100제곱미터. 100으로 주면은 과소토지죠. 건물도 못 짓고 아무짝에 쓸모 없으니까 100으로 주는 게 아니고 50 더 붙여가지고 150 맞춰갖고 환지를 줘요. 원래 받을 면적보다 늘려갖고 환지 줬으니까 요거를 증환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증환지하면은 토지 소유자 A는 땅 더 받았죠. 날로 먹는 게 아니고 돈으로 청산금으로 받아갑니다. 거꾸로 B가 원치 환지 받을 면적은 200이라고 그래요. 근데 B도 200 주는 게 아니고 50 줄여가지고 150으로 맞춰갖고 환지를 주죠. 그래서 이제 개발 사업하면은 토지 구획이 정리가 되었고 토지의 면적도 다 기준 면적으로 맞춰갖고 다 똑같이 개발. 뭐는 200, 뭐는 150 들쑥날쑥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또 부득이하게 50 줄여갖고 환지 줍니다. 이렇게 면적을 줄여갖고 환지하는 것을 가만지. 가만지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이 가만지를 해야 증환지할 토지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가만지도 할 수 있는데 그럼 B는 50 못 받았죠? 시행자 돈으로 청산금으로 교부를 해주죠. 그래서 땅을 더 줬으면은 돈으로 받아오고 땅을 못 줬으면은 돈으로 교부해 줍니다. 그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원래 환지 받을 면적이 50. 그 요 과소 토지가 안 되게 맞춰주려면 100제곱미터를 더 붙여줘야 되는데 이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이렇게 맞춰줄 땅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협소할 때는 시행자 직권으로 환지 부지정 돈 주고 나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직권으로 환지 부지정한다. 그거를 직권 부지정. 직권으로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가 있고요. 그 여기서 키워드는 직권. 직권이니까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럼 임차권자 있으면 임차권자의 동의도 필요가 없죠. 직권으로 과소 토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환지 부지정 다 가능합니다. 자, 교재 한 번 보면. 또 그러면 이번에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그게 목적. 과소 토지가 안 되게 이 면적을 늘려갖고 환지 거기 동그라미 1 그거를 증환지. 또 환지 대상에서 제외 거기 동그라미 2 그거를 환지 부지정. 정확하게 얘기하면 직권 부지정 할 수도 있고요. 또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갖고 환지 거기 동그라미 3 가만지도 할 수 있다. 증환지, 가만지, 직권 부지정 다 가능하고요. 그런데 조그만 글씨이고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고개 건축법상 대지 분할 제한 면적 미만. 그래서 대지 분할 제한 면적에서 그 시행자가 정관 등으로 알아서 정합니다. 그래서 대지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인 땅 그거를 과소토지. 그다음 동그라미 3번에 비환지가 허용된다. 그럼 비환지는 저환지의 반대말. 원칙은 금지라고 그랬죠. 근데 예외적으로 비환지가 허용이 된대요. 공시법에 따른 공공시설 용지, 밑줄 공공시설 용지 대표적으로 도로 같은 거. 공공시설 용지는 환지 계획 정할 때 그 위치나 면적에 관해서 작성 기준 적응한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적응한지 적용 안 한다 그랬으니까 비환지가 허용된다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갖고 이 종전 토지하고 토지의 경계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도로도 일정한 위치하고 면적이 다 있는데 이거 그대로 도로도 저환지해 버렸다. 그러면 개발하면서도 도로를 똑같이 이렇게 내는 거죠. 그러면 체계적인 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도로 같은 공공시설 용지는 종전의 위치 면적 관계없이 새로 싹 설치합니다. 이거를 좀 유식하게 비환지를 허용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또 그러면 4번에 또 환지 부지정. 환지 부지정이 또 있어요. 그 시행자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 및 전부나 일부의 용도가 폐지 변경돼서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않고 이를 다른 토지의 환지의 대상으로 한다. 자, 이거를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 용지의 환지 부지정이라고 하고요. 자, 예를 들어 갖고 종전 요 4번 토지에 면이니까 면사무소가 있었어요. 면사무소. 그런데 개발 사업하면서 시행자 여기다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를 번듯하게 새로 지어줬어요. 그러면 동사무소 새로 지어줬으니까 면사무소는 안 쓰게 되죠. 안 쓰게 되는 것을 용도 폐지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 용지, 요 면사무소 부지 여기다 면사무소 부지 환지 잡아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 용지는 환지를 정하지 않고 다른 토지의 환지의 대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환지 부지정이 총 3번 나옵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신청 동의하면은 환지 부지정할 수 있다. 이때만 임차권자의 동의까지 필수. 과소 토지가 안 되게 직권으로 환지 부지정할 수 있죠. 또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 용지 이것도 환지 부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환지 부지정이 총 3번이 나옵니다. 또 옆 페이지로 와보세요. 가로 5번 입체한지. 시행자는 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신청에 떠냄 신청받아갖고 그 건물의 일부와 건물이 있는 토지의 지분을 부여해줄 수 있다. 그래서 건물의 전부로는 안 돼요. 아파트 통째 다 주는 거 아니죠. 일부 몇 동 몇 호 일부와 그 일부를 소유하기 위한 지분으로 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입체적인 환지다. 그래서 입체환지. 얘는 원칙적인 환지의 모습은 아니니까 토지 소유자가 뭘 해야? 신청을 해야만 입체환지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 갖고 입체환지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 동의가 아니고 신청. 근데 동그라미 2번. 토지나 건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밑에 이하일 때는 시행자, 규약, 정관 등으로 입체환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딱 끊습니다. 그럼 입체환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 입체환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안 준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핵심은 대통령 영의 정하는 기준인데 다시 위로 와보세요. 그 가로에 보면 그 입체한지 신청하는 자의 종전 소유 토지나 건물의 가격. 그럼 종전의 토지나 건물의 가격 요를 세 글자로 종전가가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 건물, 뭐 아파트 같은 구분 건물의 최소 공급가는 최소 분양가의 100분의 70 또는 70% 이하. 70% 이하면 입체한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한마디로 종전가가 너무 싸면은 입체한지 신청 대상에서 빼버릴 수가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 갖고 입체한지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최소 분양가, 뭐 예를 들어서 15평짜리 아파트 최소 분양가가 딱 1억이라 그래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 종전에 소유했던 토지나 건물의 가격이 7천만 원이요. 그럼 최소 분양가 1억, 종전가 7천. 딱 종전가가 최소 분양가의 몇 프로? 70% 이하. 이런 때는 입체한지 신청 대상에서 빼버릴 수가 있다. 그 얘기고요.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만 앞에서 다 끊고요. 다만 환지 전 토지에 주택 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는 권리가에 종전가에 관계없이 입체한지 신청할 수 있다. 단서가 핵심. 그럼 종전 토지에 뭐가 있었으면 주택이 있었으면 다 쓰러져가는 주택 하나라도 있었으면 종전가에 관계없이 입체한지 신청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위에 보면은 신도시 같은 거 개발할 때 땅에다가 가건물 같은 주택부터 잽싸게 지어놓는 거죠. 왜? 입체한지 받으려고. 그래서 이런 주택이 있으면은 권리가에게 관계없이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3번. 그 입체한지 하려면 시행자는 환지 계획 작성하기 전에 바로 밑에 그 환지 신청 기간 등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입체한지는 신청받아갖고 하니까 시행자 환지계획 작성하기 전에 언제까지 어디 와서 입체한지 신청들 하세요. 입체한지 신청하라고 통지하고 공고하죠. 이따 요 밑에 또 하나는 4번. 자, 입체한지 신청하는 기간은 그 통지란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 밑줄. 로 한다. 다만 시행자는 지정이 없으면은 20일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럼 입체한지 신청하는 기간 최소 30일 이상. 최장은 60에 20도 하니까 80. 그래서 80일 이하로 하는 거죠. 그럼 또 하나는 5번. 입체한지 받으려는 토지 소유자는 요 한지 신청 기간 내 시행자에게 입체한지 신청을 해줘야 된다. 저는 20평대로 주세요. 30평대로 주세요. 입체한지 신청. 그럼 신청한 대로 주택으로 입체한지 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6번. 시행자는 입체한지로 건설된 주택 등의 건물을 환지 계획에 따라 밑줄 신청한 자에게 공급한다. 딱 끊고요. 그럼 입체한지 처분도 환지 처분은 무조건 무슨 계획대로? 환지 계획. 그래서 환지 계획대로 입체한지 처분하고요. 특히 입체한지로 공급하는 건물이 주택입니다. 아파트를 공급할 때도 주택법 적용한다. 이러면 틀려요. 주택법 적용하는 게 아니고 환지 계획에 따르게 되죠. 그래서 계속 보면 이 경우 주택을 공급할 때는 주택법을 밑에 적용하지 않고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그래서 주택을 공급할 때도 환지 계획에서 다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박스에 보면 기욱번 1세대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 동그라미 1주택을 공급.
또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하고 있어도 1주택 또는 1주택만 공급한다. 그래서 주택은 원칙 1개만 줍니다. 1세대 1주택, 1인 1주택, 공유하고 있어도 1주택 1개만 주는 게 원칙. 근데 밑에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 그렇죠?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종전에 10개 갖고 있었으면 10개 그대로 다 분양해 줄 수가 있대요. 자, 이거는 투기가 아닐 때죠. 그래서 밑에 C번 먼저 볼게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출연기관, 지방공사인 토지 소유자 얘들 묶어가지고 공공이거나 또는 B번에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뭐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든 다 투기가 아니고 실수요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논점은 A번이 되죠. 그 B번하고 C번은 크게 논점이 되는 게 아니고 A번. 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몇절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가 아닌 개발구역일 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줄 수 있다. 그거를 투기과열지구 이렇게 바꿔놓으면 틀려.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면 개발법에서는 다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가로 6번 채비지. 시행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이나 정과 등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딱 끊고요. 그럼 보류지의 개념 나왔네요. 환지를 정하지 않고 남겨두는 땅, 그거를 보류지. 그 보류지 중에서 다시 일부를 채비지 또는 채비지로 정해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럼 보류지 중에서 사업비에 충당해서 팔아먹을 땅, 그거는 채비지. 그래서 보류지하고 채비지, 자 얘들도 다 저환지의 예외, 환지하지 않고 남겨두니까 저환지의 예외가 된다라고 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또 하나면 2번. 자, 시군구청장은 시군구청장이 인가권자입니다. 인가권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채비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걸 채비지의 집단 지정이라고 하고요. 저희 주택법에서 채비지 요거 국민주택 건설하는 사업주체에게 우선적으로 팔아줄 수 있는 특례가 있죠. 물론 기억은 없어요. 저 뒤로 와서 243페이지 가보세요. 243페이지. 중간에 가로 4번 보면은 그 한지방시의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채비지의 우선 매각. 그래서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려는 사업주체에게 채비지 얼마까지? 50%까지 우선적으로 매각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국민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특례가 있어요. 그런데 채비지 여기다 찔끔 여기다 찔끔 여기다 찔끔, 그럼 요 채비지 찔끔찔끔 지정해서 공급받으면 주택을 집단적으로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채비지의 일부 50%까지 집단적으로 한 장소에 지정해 놓고 국민주택 건설하는 사업주체에게 우선적으로 매각을 해줄 수가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오셔갖고, 그래서 채비지 전부를 집단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일부 50%까지 일부를 집단적으로 지정해서 국민주택 건설하는 사업주체에게 우선 매각해 줄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기준들 쌓아봤어요. 자, 원칙은 적응한지. 근데 저환지에 대한 예외들. 토지 소유자가 신청 동의하면 환지 부지정할 수 있고 이때만 임차권자 동의까지 필수. 과소 토지 간대에게 증환지, 감환지, 직권 부지정 다 가능. 그리고 입체환지, 신초험 입체환지도 할 수 있죠. 채비자와 보류지까지 예외들 쌓아봤고요. 자, 이런 기준에 맞게 시행자는 환지계획 작성했는지 행정청한테 와서 인가 사인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루 7번. 자, 인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밑줄. 환지계획 작성하면 시군구청장한테 인가 밑줄 별표를 받아야 된다. 그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 또는 변경할 때도 갖다 끊고요. 변경할 때도 똑같이 인가받습니다. 근데 다만 다음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 밑줄 경미한 변경은 그러하지 않다. 즉 인가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경미한 변경 그 박스에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4번 그게 또 재정연의 기출. 그거 하나만 딱 보면 그 한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물을 금전으로 청산할 때, 거기다 그렇죠? 금전으로 청산. 그럼 나중에 환지 줄 땅은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게 환지 줄 사람이 늘어나면은 권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환지 안 주고 뭘로 계산해 준다? 돈으로. 금전으로 청산, 돈으로 계산해 주는 것은 어려운 변경이 아니죠. 그거는 경미한 변경, 인가 필요가 없고요.
그럼 다시 이루어져갖고 환지계획의 인가 누구한테 어서 받으래요?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받는다. 자, 요게 논점입니다. 시군구청장한테 인가. 우리 앞에서 이 개발법에서 인가받는 거 조합 설립 인가 누구한테? 지정권자. 실시계획의 인가도 지정권자. 수용 방식으로 할 때 승인받는 것들 많이 있죠. 토지상한 채권, 선수금, 원용지의 승인 다 지정권자. 그래서 우리 개발법에서는 인가받거나 승인받는다 그러면 다 지정권자예요. 그럼 그 지정권자 누구예요?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그런데 지금 환지계획의 인가는 지정권자한테 받는다 이러면 또 틀려요. 환지계획만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받아라. 특례입니다. 그래서 환지계획은 중요한 계획이다 그랬는데 내용 자체는 아주 지엽적이에요. 그 동네 땅을 개발해갖고 소유자한테 어떻게 바꿔줄지 이거 정하는 거죠.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하고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데 이런 지엽적인 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지계획만큼은 지정권자 아니고 그 지역을 제일 잘하는 제일 가까운 사람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받는 특례를 줍니다. 우리 제일 하급 행정청이 누가 돼요? 시군구청장. 그 위에가 시도지사, 위에는 국토부 장관. 그럼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받고 그런 거 없어요? 또 시군구청장이 자기가 자기한테 인가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결론, 행정청인 시행자는 인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누가 시행자일 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비행정청인 시행자만 시군구청장 인가를 받습니다. 그럼 토지주택공사 인가 받아야 돼요? 필요 없어요? 받아야죠. 지방공사 인가 받아야 돼요? 필요 없어요?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지방공사도 다 비행정청 다 받아야 돼요. 저 국가나 지자체 행정청이 아니면 토지주택공사든 지방공사든 다 인가받습니다. 그럼 환지계획의 인가, 시군구청장한테 인가 나면 이제 비로소 공사 다 얼어갖고 다 그냥 앞에서 그냥 보면 안쓰러워 죽겠어요. 추워 죽으려고 그래. 다 무슨 한 여름에 이제 여름에 무슨 겨울도 아니고 내가 입도 얼어갖고 말도 잘 안 나오죠. 내가 조금 낮추고 요 선풍기 틀면 돼요. 선풍기. 너무 또 괜찮아요? 저를 걱정해 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 자, 뭐 괜찮다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아주 더위에 취약해갖고 타고나게 이렇게 타고났어요. 그럼 환지계획의 인가 나면은 이제 공사입니다. 공사, 대지 개발하는 공사. 이 공사는 무슨 계획대로? 환지계획대로. 그러면 틀리죠. 어김없이. 그래서 환지계획은 토지를 교환해 주기 위한 계획. 항상 이 공사는 실시계획, 실시계획대로 공사합니다. 그리고 공사하는데 먼저 공사가 끝난 구간이 있더라. 그러면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새로 받을 땅 환지를 먼저 정해줄 수가 있죠. 그거를 이름대로 환지, 토지 소유자 교환받을 새 토지 환지를 미리 정해준다. 그래서 그거를 환지 예정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환지 예정지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임의적입니다. 임의적인 절차. 그래서 환지를 먼저 정해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갖고 공사하는데요. 반이 공사가 먼저 끝났어요. 나머지 공사 다 끝날라 그러면 아직 1년 넘게 남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사 끝난 구간의 토지들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환지 처분해 주면은 놀리는 거예요. 낭비하게 되니까 먼저 공사 끝난 구간이 있으면 시행자 토지 소유자한테 당신이 환지 받을 땅 요거니까 요거 언제부터 미리 사용하고 계세요. 환지를 미리 정해줘서 환지 받을 땅을 미리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개념. 그거를 환지 예정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 환지 예정지의 지정 임의적이에요. 시행자는 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그 밑에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가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임의적. 밑으로 갑니다. 또 하나면 2번. 시행자의 환지 예정지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 면적, 효력 발생 시기를 개별적으로 알려줍니다. 개별 통지한다 그래. 통지. 그때 공사 끝나면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서 환지 받을 땅 미리 사용하고 계세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자, 환지 예정지 지정되면 효과. 자,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두세요. 지우지 마시고.